이번 영상에서는요, 공부할 미드를 고를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3가지 기준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미드 5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미드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고자 할 때 나에게 맞는 미드 고르기를 가장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먼저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3가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참고로 이 기준들은 제가 예전에 한창 영어를 공부할 때 미드를 고르던 그 기준이라는 것, 저의 기준이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기준은 바로 활용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용성이라는 것은 어떤 미드를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표현과 문장들을 공부한다고 봤을 때 그것들이 얼마나 내 일상 회화에 잘 활용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대화가 많이 나오는 그런 미드는 활용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미드가 있는데 그 중에 반이 연설문이에요. 자, 제가 일상적으로 연설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연설문을 가지고 내가 배운다고 했을 때 내가 내 대화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적용시킬 수 있을까? 별로 적용시킬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슬랭입니다. 슬랭이 너무 많이 사용이 되면요. 자, 친구들과 그냥 쉽게 편하게 슬랭을 쓸 때는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슬랭을 공부해 놓고서는 내 토익 점수가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맞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지가 이 활용성에 분명히 참고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활용성에 대한 기준과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활용성의 기준은 살짝 다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세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반복성입니다. 같은 에피소드를 얼마나 반복해서 볼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거죠. 즉 같은 에피소드를 얼마나 반복해서 봐도 질리지 않느냐를 따지는 기준이 되겠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주장하는 미드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어떤 그런 학습법 중에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이 똑같은 에피소드를 반복함으로써 그 에피소드에 나온 표현과 문장 구조들을 외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무리 활용성이 높다 하더라도요. 쉽게 질려버리는 내용이어서 2번, 3번, 많게는 5번, 10번씩 보는 게 힘들다면 그걸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반복성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것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running time입니다. 하나 에피소드가 몇 분이나 되냐를 따져보는 거죠. 짧은 미드는 보통 20분 내외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조금 더 길면 40분에서 50분, 더 길게는 70분, 80분짜리도 종종 보실 수가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러닝 타임이 짧을수록 같은 에피소드를 반복해서 보기가 수월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2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내 호기심과 흥미예요. 다른 사람이 재밌다고 하는 미드도 내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면 똑같은 거 2번, 3번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미드의 주제가 나의 호기심을 땡기는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캐릭터들입니다. 내가 이 캐릭터들과 공감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내 얘기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야 같은 내용도 지루해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으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이 재밌다라고 한 미드만 쫓지 말고 본인의 흥미를 자극하는 그런 미드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3번째 기준 당연하죠. 바로 난이도입니다. 자, 이 난이도라는 거 크게 3가지 분류로 나눠 볼게요. 첫 번째는 어휘고요. 얼마나 쉬운 단어 또는 어려운 단어가 사용되는지. 그리고 2번째가 바로 문장 구조입니다. 쉬운 단어를 쓰더라도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면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해서 문장 구조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셔야 되겠고, 3번째가 뭐냐면은 그 말하는 속도예요. 배우에 따라서, 캐릭터에 따라서 적절한 속도로 말하는 그런 미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막 속사포처럼 말을 하는 그런, 말하자면 캐릭터들만 가득한 그런 미드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추가를 더 해보자면 발음도 있겠죠. 미국 발음이냐 영국 발음이냐에 따라서 난이도 차이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미드마다 얼마나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체감하는 난이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과거에 제가 공부할 미드를 고를 때 제 스스로 적용을 해봤었던 큰 3가지 분류의 어떤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들의
부합해서 제가 정말로 재밌게 시청했었고 또 열심히 활용해서 영어를 공부했었던 제 개인적인 추천 5가지 미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리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자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다 그래서 이 미드들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또는 뭐 남들도 재밌다고 해서 여러분도 이것들을 굉장히 재밌게 시청하리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시도해 보시고 좀 재미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감하게 제끼세요.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맞는 미드를 찾아가시는 게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자, 생각해 보시면서 첫 번째 미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미드는요. How I Met Your Mother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코미디고요. 러닝 타임 20분 정도 내외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테드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이 테드라는 남자가 2030년을 기준으로 본인의 아들과 딸에게 내가 너희의 엄마를 어떻게 만났었냐면 하고는 그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이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총 9개의 시즌으로서 진행이 됐고요. 느낌이 오시죠? 그 연애 이야기예요. 그래서 뉴욕에서 사는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과 뭐 이런 것을 다룬 내용으로서 총 9시즌의 어떤 그런 에피소드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이걸 보다 보면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나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특히나 뭐 지금은 한 번에 9개 시즌을 몰아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 막 기다리면서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약간 슬픈 얘기기도 한데 배우들이 늙어가는 것도 보이고요. 특히나 제가 누구라고 콕 집어서 말하지 않겠지만 이제 배우들 중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노화를 심하게 겪은 배우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점은 자 여기에 출연한 배우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지금 익숙한 배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뭐냐면 Kobe Smulders,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미드 안에서도 굉장히 예쁜 그런 아나운서, 기자죠. 사실은 기자로서 출연을 했던 배우였고 이 배우가 나중에 어벤져스의 마리아 힐이라는 그 실드 요원 중에 한 명으로서 영화에 나오기도 했어요. 그 영화로서 이 배우를 먼저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닐 패트릭 해리스라는 극 중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바람둥이로서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있는데 참고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극 중에서 이 배우가 맡은 캐릭터는 여자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배우는 게이입니다. 약간 이것도 재밌죠. 어쨌거나 이제 이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요 뭐 에미라든지 아카데미라든지 그런 상들을 진행을 했을 정도로 사실 그런 상들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하다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해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막 춤도 잘 추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그런 재능 있는 배우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I had thought of everything except Wait, does Professor have one F or two? Professor. Just do something! I think that's right.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미드는요. Modern Family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Modern Family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무려 11시즌 동안 방영을 했던 11시즌을 방영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 미드가 되겠고요. 코미디입니다. 20분 내외에 러닝타임을 갖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내용은 뭐 제목이 말해주고 있듯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크게 보자면 하나의 가족 안에 작게 보자면 3개의 가족 덩어리들이 또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J라는 이름의 아빠가 있어요. 근데 이 아빠가 재혼을 했는데 누구랑 재혼을 했냐? 본인이랑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거죠. 그런 콜롬비아 여성분과 재혼을 했는데 이 콜롬비아 여성분이 또 밑에 이제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Jay 아빠 밑에 클레어라는 딸과 미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클레어에게도 이제 남편이 있고요. 또 이제 딸과 아들 또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배우도 그렇고요. 배역도 그렇고요. 게이예요. 해서 이 미첼 이 옆에 남편이 있습니다. 둘 다 남자죠. 그리고 그 밑에 입양을 한 딸이 있어요. 해서 크게는 한 가족, 작게는
개는 세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다룬 어떤 그런 이야기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미드의 흐름이 mockumentary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중간중간에 캐릭터들이 다큐멘터리 하듯이 뭐 PD랑 얘기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막 그때 저는 뭐 이랬죠. 이랬던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실제 그럼 다큐멘터리냐 하면 다큐멘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mockumentary라는 어떤 그런 장르가 존재하는데 참고로 이 mockumentary의 mock이라는 게 뭐냐면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가 시험이잖아요. mock 테스트 하면 모의고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다큐멘터리는 아닌데 다큐멘터리인 척하는 그런 시트콤이다라는 거 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것도 11시즌까지 방영이 됐고 한 친구는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나중에 11번째 에피소드 가면요. 야 얘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대학생이 됐네. 그러니까 진짜 1년마다 역변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는 어떤 기분이 들었었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설날, 추석 때 오랜만에 가족 만나면 내 사촌인데 내 친척인데 야 너 언제 이렇게 컸냐 못 알아보겠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이 미드를 보면서도 많이 받았던 거 기억이 납니다. 약간 이제 기타상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이라는 아빠의 새 와이프죠? 그 새 엄마죠? 새 엄마 글로리아라는 캐릭터 그분이 이제 콜롬비아 출신의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영어가 미드 안에서도 좀 캐릭터끼리 놀리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완벽하지 않은 영어예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문법도 완벽하지 않고 발음도 이제 조금 그 콜롬비아 액센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라는 거지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실제로 외국에 나가면 그런 액센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미리 사전 연습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강력 추천하는 미드 모던 패밀리였고요. Dylan and I are having a baby. Are they smiling? You're pregnant? Yes. And we're really happy about it. Why wouldn't you be? Wow. It's a lot to process at once, and baby, unbelievable. Congratulations! Oh my gosh! Oh God. You handled that a lot better than I did back in the day. Outside, on the inside, I'm you. Can somebody save my life? Cam, grab a foot. He's really wedged in there. 세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미드는요. 바로 빅뱅 Theory예요. 자, 우리나라 말 빅뱅 이론이라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미드가 되겠는데 역시나 코미디고요. 20분 내외 정도의 러닝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기 굉장히 좋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레너드와 셸던이라는 두 명의 물리학자가 이제 한 집에서 룸메이트로 같이 살아요. 근데 그 룸메이트 옆집에 딱 이렇게 복도 건너가서 반대편 집에 펜이라는 굉장히 예쁜 웨이트리스입니다. 웨이터가 이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 레너드와 셸던 물리학자라서 굉장히 똑똑한데 막 여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젬병인 친구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친구 두 명 중에 특히나 레너드가 페니에게 관심을 보이는데 근데 페니는 약간 인싸인 거죠. 예쁘고 남자친구도 많고 막 그리고 이제 또 레너드와 셸던 주위에는 또 본인들이랑 되게 닮은 그런 친구들이 또 많습니다. 해서 요렇게 캐릭터들이 섞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다루는 그런 미드가 되겠는데 보면서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미드가 역시나 또 굉장히나 인기가 많았던 미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카메오로 출연을 했었어요. 자, 카메오로 출연한 유명한 사람들 중에 몇 명만 제가 한번 그 리스트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굉장히 이게 어울리죠? 스티븐 허킹 박사가 여기 몇 번을 출연을 합니다. 실제로 이 캐릭터들이 물리학자다 보니까 물리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스티븐 허킹 박사도 여기에 몇 번 출연한 거 볼 수가 있고요. 빌 게이츠도 나온 적이 있고요. 엘렌 드제너러스라고 본인의 토크쇼로서 또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런 쇼 호스트죠. 나왔고요. 스탠 리 그 마블 그 뭐죠? 만화책들 실제로 그렸던 그 책임 총괄 프로듀서라고 할 수 있는 스탠 리도 몇 번씩 나왔고 일론 머스크도 나왔었고요. 스티브 워즈니액 이 사람은 누구냐? 애플 컴퓨터를
스티브 잡스와 함께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회사를. 그래서 이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카메오로 중간중간 나와서 이 사람이 여기 왜 나왔지? 좀 이렇게 골라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미드의 팬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한 가지 TMI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빅뱅 티어리의 스튜디오를 이렇게 만든 사람, 세트를 만든 그 팀이 프렌즈의 세트를 만들었던 팀 사람들이래요. 프렌즈도 보면 녹화를 할 때 앞에 항상 그 라이브 어디언스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청중들이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웃음소리도 실제로 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방송이 되곤 했었는데 빅뱅 티어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한 가지 또 팁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시즌이 제일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즌의 한 중반 부분까지 살짝만 참아주시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는 정말 재밌어지니까 요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I finally reconciled the black hole information paradox with my theory of string network condensates. It's unbelievable! It's paradigm altering! And I could not have done it without you. Oh, please, I just offered a little encouragement. Oh, it was a lot more than that. You helped me work out the masses of all the fermions, and you pumice my hammer toe. How can I ever repay you? Well, would you consider naming it the Cooper-Nowitzki theorem? Who's Nowitzki? I'm Nowitzki. Oh, you want me to share credit? Uh-huh. Get out. 여기까지 해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 공부할 때 적극 활용해 보셨으면 한다라는 의미에서 추천드린 3가지 미드였습니다. 3가지 다 이제 러닝타임이 20분 정도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2개 미드를 더 추천을 드릴 텐데 얘네들은 약간 상급자용이고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서 자, 4번째 미드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하우스입니다. 자, 제목이 하우스예요. 집에 관련된 건가? 그럼 뭐 부동산 업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하우스는 사실 사람의 이름이고요. 그럼 이 하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그냥 의사가 아니고요. 천재 의사예요. 천재 의사.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뭐냐? 다른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딱 이제 이렇게 내가 맡아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치료시켜주는 의사의 이야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하우스라는 의사가 천재이지만 천재인 것만큼이나 성격이 진짜 안 좋아요. 성격이 정말 괴팍하고 친구 없고 약간 왕따 스타일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또 천재란 말이죠. 해서 요 2가지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일어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 하우스라는 인물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셜록 홈즈에서부터 많이 영감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셜록 홈즈가 뭔가 탐정으로서 사건을 해결하듯이 하우스가 어떤 그런 병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가장 재밌는 파트이다라는 거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But the twitching should stop right about now. Oh my God. Could have just been a coincidence. Twitching does tend to stop at start. Let's be sure. The IVIG vacuums her blood, neutralizes the stuff that's making her twitch. It's actually kind of cool. Wonder if I could make you dance. Enough. This is unbelievable. You did it. You fixed her. No. All I did was prove that she has cancer.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마지막 미드는 바로 The Newsroom이 되겠습니다. 총 3시즌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보통 한 60분에서 많게는 뭐 70분 정도도 가는 이 러닝타임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약간의 장편 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스룸이라는 게 그 뉴스 보도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에피소드들을 다룬 미드가 되겠고 Will McAvoy라는 남자 앵커가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내가 이 뉴스를 내 뉴스 이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뉴스를 좀 이렇게 다뤄줌으로써 시청률을 끌어올릴까? 아니면 내가 저널리스트로서 언론인으로서 어떤 나의 그런 신념을 확고히 하는 그런 뉴스를 좀 진행을 해볼까? 이 둘 사이에서 이제 막 갈등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윌 맥어보이라는 역할을 맡은 배우가 제프 데니얼스라는 배우인데 제프 데니얼스, 자, 이 얼굴 여러분들 어디서 본 적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예전에 Dumb and Dumber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코미디 영화가 있었거든요. 참고로 Dumb and Dumber 이제 2편까지도 최근에 나왔었는데 이 Dumb and Dumber 중에 한 명이 짐 캐리고요. 짐 캐리는 모든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누가 덤이고 누가 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짐 캐리의 상대방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제프 데니얼즈예요. 그러니까 덤앤더머에서는 진짜 이 세상 최고의 바보 연기를 했고요. The Newsroom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앵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반전이 또 있다는 재미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드를 만든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 에런 소르킨이라는 사람, 머니볼이라고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영화로서 또 유명한 그런 영화도 만들었고요. 스티브 잡스라는 영화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만든 미드나 영화의 어떤 그런 특징이 뭐냐면요. 우선 배우들의 말이 빨라요. 즉 캐릭터들의 말이 빠르고요. 그리고 한 번 말을 시작하면 이게 좀 길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화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요, 연극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theatrical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활용성 별 한계고요. 왜냐면 일반적인 대화보다는 조금 더 이제 드라마스러운 그런 대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성도 이제 별 2개 줬습니다. 첫 번째는 러닝 타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근데 그 몰입도라고 할까요? 몰입감이 정말 엄청납니다. 특히나 뉴스룸 시즌 1의 에피소드 첫 번째 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데 벌써 70분이 지나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다는 거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길지만 재밌기 때문에 반복성은 이제 별 2개를 줬습니다. 난이도는 별 3개인데 이건 이유가 2가지예요. 첫 번째로 캐릭터들의 말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듣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뉴스룸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해가 조금은 뒷받침돼야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 나누는 어떤 그런 내용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도 빠르지만, 그리고 쓰는 어휘도 어렵지만 정치적인 배경 지식이 살짝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참고해주면 좋은 게 맥켄즈라는 이제 PD가 나와요. 이 뉴스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총괄 PD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분의 이 캐릭터의 발음은 또 영국 발음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빠른데 누구는 막 미국 발음으로 말하고 누구는 막 영국 발음으로 말하고 이제 그런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극복하실 수 있다면 정말 재밌고,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철학이랄까요? 그 정치를 바라보는 이런 것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미드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미드여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려요. It was 17 seconds heavy on Bernanke, which meant we had to squeeze... Wait. Everybody watch this. There's nothing to watch. She has to subtract with her fingers. I don't have to. We were 17 seconds heavy on Bernanke, which means we had to squeeze Bill Kristol down to what? 2:13, and Will took tap dancing lessons when he was 11.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공부할 만한 미드를 고를 때 적용시키는 3가지 기준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5가지 미드 소개해드려 봤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추천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다 재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두 개 보시고 괜찮으면 계속 보시는 거고요.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쿨하게 다른 미드로 넘어가시면 돼요. 포인트는 어쨌거나 나의 호기심을 끄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더라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미드를 찾는 것이다. 요거 잊지 않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보시면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재밌게 보셨기 때문에 남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미드가 분명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도 보고 같이 그 정보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